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들어 하거든요. 근데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생각을 안 해봤는지 우리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힘도 세고 뭐 건강할 것이고 뭐 또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된다 이런 상식 이하의 소리를 우리가 가끔 듣지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채식으로만 편식을 해봤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 MBC가 3부작으로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 의사 이야기를. 그래 채식을 해보니까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범사에 완전 채식으로. 저보고 뭐 채식주의자인가 물어보는데 저는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집에서 가끔은 뭐 몸에 좋은 생선도 누가 또 선물로 가져오거나 뭐 이런 수가 있고 집사람이 또 뭐 1년에 한두 차례 또 생선을 또 맛있는 걸 사오기도 해요. 먹고 또 그래서 뭐 쇠고기 같은 것도 안심 정도 뭐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먹어봅니다.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뭐든지 무슨 주의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채식을 주로 하는 그런 편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 이런 강의를 하니까 노목사는 채식주의가 아닐까 하는데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멸치도 먹고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고기를 딱히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보면은 이튿날 아침에 자고 났을 때 입맛이 그리 개운하지 않습니다. 입이 텁텁하거나 쓰거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엽록소 들어있는 그런 녹즙하고 또 레몬즙 이런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고 났을 때 입에 아무 냄새도 안 나고요.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느껴요, 본인이. 그 정도로 채식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자, 초식 동물이 훨씬 더 힘도 세고 체격도 우람합니다. 육식을 해야 건장하고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야. 실상은 초식 동물들이 더 몸집이 크고 건장합니다. 포식 동물들 중에는 가장 큰 동물이라 해야 고작 사자, 호랑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몸집이 큰 코끼리, 황소, 기린, 하마, 코뿔소 등은요, 육식 동물보다 훨씬 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풀만 먹고도 유지하고 있고 힘을 쓰는 것도 초식 동물하고 비교가 안 될 초식 동물들이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소나 말, 기린, 코끼리, 코뿔소 등 몸집이 더 큰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은 대체로 또 성품도 온순한 편이에요. 체육인들 중에서도 채식주의가 들어있는데 저 유명한 칼 루이스 같은 올림픽 육상 선수 중에 유명한 칼 루이스도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거 한번 봐요. 얘가요 고기 먹고 살찐 게 아니야. 풀만 먹고도 이 정도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이 몸매 좀 봐요. 풀만 먹고 풀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여기다가 쇠고기를 자꾸 먹이면 벌써 광우병 걸려 죽었지. 또, 이 코뿔소 좀 봐요. 여기 가죽에다가, 여러분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간지럽다 할 거예요, 간지럽다. 여기 풀 먹고도 우리가 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뿔도 만들고 이런 피부도 만드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아는 것은요. 고기를 먹어서 우리 단백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기 한 점도 안 먹지만은 풀만 먹고 이런 몸을 만든다. 사람은 본래 고기 먹도록 그 지어진 동물이 아니고 채소, 곡식, 과일 그의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이야. 마지 못해서 노아 홍수 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허락했지만은 또 가리게 하셨고, 다니엘 같은 분은 고기 먹을 수 있는 율법 시대 사람이지만은 고기를 일절 사용하고 채식을 먹게 했는데, 제가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그 이란 땅에 옛날 그 엘람도 수산성에 가봤는데 그건 100살 살았다고, 이 양반이. 지혜가 바벨론 술사 박사보다 10배나 나았고요. 또 이 키 좀 봐. 풀만 먹고 이 키 큰 거 보세요. 뭐 우유 먹어야 키 큰다고. 얘도 이런 그 동물들, 기린도 젖이 나지만은 1년 이상 지나면 젖 안 먹습니다. 우유 안 먹어도 괜찮아. 워낙 우리 땅의 채소에 칼슘이 모자라서 혹 우유를 뭐 먹을 수 있지만 절대 끓이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풀 먹고도 얘들은 이제 풀도 제대로 못 먹고 키가 너무 커서 풀 먹으러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저 밑 땅에까지. 그러니까 자기 입 가까운 데 닿는 게 뭐냐면 여기 나무 이파리야. 여기 가시가 막 있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나무 이파리 몇 개 따먹어서 저게 무슨 건강 유지하겠나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푸른 이파리 속에 숨은 비밀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클로로필에 대해서 많이 연구됐지만은 27,000편의 그런 논문이 나왔지만은 아직 사람이 아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풀만 먹고 얼마든지 건강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피도 맑고 병도 안 걸리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코끼리 봐. 이 큰 몸집이 고기 한 점도 안 먹습니다. 풀만 먹고 이렇게 몸집이 큰 거예요. 힘도 세고. 고기 먹는 거는요, 커야 이 정도야. 이보다 뭐 더 큰 게 뭐 있나요? 또 성질도 못 되잖아 봐. 이런 동물들은 입이 벌어지는 것만큼 고기 덩어리를 씹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삼켜도 소화가 됩니다. 얘들은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위산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그 포식 동물의 위산 산도는 초식 동물들 위산에 비해서 한 10배쯤 산도가 강해서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도 위에 들어가는 적시로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호랑이나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런 그 육식 동물들은요, 동맥경화도 없고 고혈압도 없어요. 또 약간 상한 고기를 먹어도 강력한 위산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건 안 걸립니다. 동물들의 사체는 죽은 지 그저 하루 정도만 지나면 부패되거든요. 그래도 또 뭐 사자나 하이에나 독수리 같은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뭐 부패한 거 먹기 때문에 식중독 걸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동물들은 이런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환경 미화원들이야. 그게 뭐 복 받은 게 아니고. 반면에 사람은 본래 곡식이나 채소, 과일 이런 걸 먹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초식 동물이 만약 육식을 하게 되면은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포식 동물들은 장의 길이가 짧아서 단백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사람은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단백질이 장 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요, 반드시 사고를 치고 대장암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자, 우리가 음식을 가려야 하는 이유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래 사람은 식물성으로 먹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몸을 설계한 분의 명령이 원래 그러했고요. 현대 식료품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고, 상업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생산해요.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고 있는 음식들이어서 대체로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돼요. 자, 우유가 만약에
우리가 소의 젖꼭지에 입을 대고 바로 빨아먹으면 덜 해로운데 우유를 그렇게 못하고 그 착유기에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작은 스테인리스 통에서 타서 이제 땡크로리에 들어 부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산청서 우유를 짜가지고 부산까지 싣고 와요. 우리 지역에는 그 유가공 업체가 없어요. 부산까지 싣고 갑니다. 그 땡크로리 안에 또 공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땡크로리 안에 갈 때 벌써 공기와 접하면서 우유가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유 공장에 가가지고 그 저온 살균 하는 기간에도 또 공기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또 산화되고 종이팩에 담아가지고 이 전달되어 오는 동안에 종이팩 안에도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얼마 지나면 못 먹게 하잖아요.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되지 않은 우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화되지 않은 우유는 송아지나 먹지 사람이 그 소 젖꼭지에 그 입대고 빨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 짜가지고 바로 마시면 좋은데 벌써 우유 공장에 가서 거기 저온 살균한 과정을 거치고 종이팩에 담고 유통 과정을 거치고 이래 하면은 결국은 산화돼요. 그 녹슬은 우유인 거예요. 녹슬은 우유. 그래서 이 산화된 우유를 먹으면은 우리 건강에 안 좋고 우리 몸이 또 산화돼요. 신야 히롬이라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 의사인데 레이건 대통령의 장 폴립을 수술한 신야 히롬이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그 녹슨 우유 즉 종이팩에 담겨 있는 어미소의 젖꼭지에서 나와서 상당 시간 공기를 접촉하면서 산화되어 버린 그 종이팩에 든 우유를 갓난 송아지에게 일주일 내지 열흘 먹으면 송아지가 100% 다 폐사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고. 그러니까 송아지도 먹어서 안 되는 우유를 우리 아이들이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 우리가 그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먹으니까 죽지는 않지만은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산화된 거는. 그래서 가공하는 과정에 산화된다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왔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인성, 음식 때문에 음식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생겨난 질병과 그 증상들인데 과잉행동증, 행동항진증, ADHD 이런 게 나와요. 혈액이 탁해지고 동맥이 경화됩니다. 고혈압 뇌졸중이 증가해요. 각종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광우병이나 산발성 치매가 급증하고 있고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암이 급증해. 백혈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병에 걸려요. 두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지능이 떨어지고 혈액이 산성화되어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 변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초래하게 되고 또 고지혈증과 비만을 초래합니다. 성격을 포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성조숙증으로 키가 자라지 않게 되고 신부전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갑상선 질환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요. 또 심장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알러지, 아토피, 피부병이 급증하고 있고 환경 호르몬이 성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관절염과 통풍과 관절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성격과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사고를 내게 합니다. 제2형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주의력이 결핍돼 가지고 사고가 나고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시력과 청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순환기 계열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고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부정맥, 협심증 이런 병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요. 발달장애로 정상 발육이 부진하게 되기도 하고 성장기에 성조숙증과 성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두뇌 발달 이상으로 공부가 안 돼요.
무기력증과 조로 현상이 오고 성기능 저하로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중년에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되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파킨슨氏병, 알츠하이머시, 베제트병, 루푸스, 메니에르, 공황장애, ADHD, 에이즈, HLDS, 하이포카이네시스 러닝 디스어빌리티 신드롬이라고 성격이 포악해지면서 공부가 되지 않는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질환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이 자본주의 음식을 먹고 돈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 건강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식품들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의 암이 제일 많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안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진국보다 더 못해 이런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발달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빨리 망해 기독교가.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창조 원리로 돌아가고 율법의 순기능, 율법의 좋은 기능을 찾아서 우리가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삶이 실제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말썽이 났잖아요. H5N1이라든지 H5N9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이 조류 바이러스인데 이게 원래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돼지가 끼어들면 문제가 골치 아파져요. 조류에게서 돼지에게로 들어오게 되면요 돼지 안에서 변종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그래가지고 변종된 바이러스는요 돼지에게 사람으로도 가고 돼지에서 오리로 가고 조류로 또 사람에게 조류로 가고 조류에게 사람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변종된 신종이라면 변종이야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고병원성이 된다는 것은 중간에 돼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돼지는 먹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산에나 있어야지. 이 돼지를 기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신종 플루도요 멕시코 돼지 농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먹지 말라고 한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기독교는 다 먹었거든요. 그 대가를 자꾸 지불하는 거죠. 제가 종교별로 이렇게 식습관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힌두교,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는요 대개 인도에서 출발한 종교들인데 채식주의입니다. 근본이 암도 많지 않고 질병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교, 유대교, 몰몬교는요 육식을 하되 가립니다. 개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먹지 않고 가려요. 암이 많지 않고 질병도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정교회, 기독교, 무신론자 이런 잡식주의인데 암이 많고 질병이 많아요. 몽골 사람들은 거의 육식주의인데 수명이 40세, 60세로 끝나버려요. 에스키모인 중에 이누이트족은요, 뭐 채소란 단어가 없어요. 육식만 하는데 수명이 27세, 30세, 기대 수명이 40세로 가장 짧게 살아요. 중국의 산시성에 가면요, 모래바람과 가물음 때문에 채소가 아예 안 되고 채소를 못 먹으니까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기형아가 30%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기형아로 태어나요. 그래 알아보니까 비타민 B9라고 하는 그 엽산을 다른 말로는 비타민 B9라고 하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벌써 기형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온 세계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도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가졌다 해서 산부인과 제 첫 번째 가서
진료 받으러 가면요, 맨 먼저 처방하는 게 비타민 B9, 엽산부터 공식으로 일단 처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처녀들도 한국 젊은 여성들도요, 채소 안 먹거든요. 엽산이. 녹황색 채소에 얼마든지 들어있는데 너무 채소를 안 먹으니까 엽산 부족으로 기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엽산부터 기본으로 처방을 합니다. 자,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가 기독교잖아요. 잡식주의. 암도 많고 질병도 많고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가 참 문제 중에 문제다. 자꾸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거 익숙하죠? 맥도날드 마스코트죠.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인 로널드 맥도날드의 본명은요, 제프 줄리아노인데 이 사람 이름이 제프 줄리아노의 본명이. 그는 햄버거가 햄버거 밭에서 생산되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지. 그래도 나중에 그걸 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래 햄버거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그 햄버거 끊어버리고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한 해에 미국에서 50만 명 정도가 심장병으로 죽게 되는데 맥도날드가 거기에 아주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발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 중에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 적었다가 영화를 한번 받아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슈퍼 사이즈 미. 그러니까 맥도날드 슈퍼 사이즈 큰 거 달라. 영화 제목이 그래요. 모건 스폴록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하면서 영화를 찍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달 내도록 아무 음식도 안 먹고 맥도날드만 먹으면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의사의 검증을 계속 받아가면서 영화를 찍어요. 한 달 먹으니까 거의 폐인데 폐인.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도 찍고 또 그 내용을 책을 썼어요. 제가 책도 읽고 저는 영화도 다 봤는데 그 책 제목이요, 먹지마 똥이야. 맥도날드 햄버거가 똥이라는 거예요. 똥. 먹지마 똥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패스트푸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브라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펜실바니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게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에요. 미 북동부의 명문 대학들인데 이게 100% 기독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게. 브라운 대학교는 침례교가 세웠고, 콜롬비아 대학교는 영국 국교가 세웠고, 코넬 대학교는 무종파 기독교가 세웠고, 다트머스는요 청교도가 세웠고, 하버드 대학교 청교도가 세웠고, 프린스턴 대학교 장로교가 세웠고, 펜실바니아 유펜이라 그러죠, 무종파 기독교가 세웠고, 예일 대학교 기독교 청교도가 세웠는데 다 100% 기독교인들이 세웠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학교 들어가도 못해요. 전부 누가 들어가냐? 음식 가려먹는 유대인, 몰몬교인, 안식교인, 인도 사람, 이런 사람이 꽉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나빠서 쩌다가 하나 들어가는데 들어가봐야 꼴찌야, 그 안에서 또. 그리고 이 유명 대학의 25%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야, 이거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인식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런 분야에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미신이 돼버려. 전부 다 미신. 병은 병대로 걸리고 암은 암대로 걸리고 대학은 안 걸리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 인재가 안 나와요. 지난 200년 동안에 기독교는 인물다운 인물 한 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나도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다는 거야. 저는 우리 기독교 이 상태는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한 개 있어, 한 개. 텔레비전.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잊어버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새로 공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면서 그 쉬운 예수, 편한 예수, 싸구려 예수 그렇게 믿어가지고 가짜 신앙 가지고 대충 하다가 천국도 대충 가다가 맙니다. 천국도 못 가고. 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무슨 병 같아요? 무슨 병? 예, 미국 병입니다. 미국 병. 다른 나라는 이런 병이 없어요. 이게 미국 병이야. 이것도 미국 병. 이 사람도 한때는 이런 사람인데 미국식의 음식을 먹으니까 이래 된 거야. 이것도 미국 병이야.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이죠. 그 주인하고 그 집 개나 똑같아. 먹는 게 똑같으니까. 이게 다 미국 병이야. 이게 무슨 또 자랑스럽다고 인터넷에 이런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가난해서 굶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욕을 안 하겠어요? 기독교는요, 망할 짓하고 욕먹을 짓 골라가면서 다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제 자동차도 다 탔고 비행기도 다 탔고, 아니, 그건 다 놔두고 문 밖으로 나갈 길이 없어, 이제는. 문이 너무 좁아서 못 나간다고. 이제 이 누운 채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누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으로 못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이 신체를 분해해가지고 따로 관에 넣어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참, 뭐 이야기도 하지 맙시다.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남자나 여자나 미국식으로 먹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또 그래 먹는 우리가 통닭 먹는 것 같아요. 통닭. 흑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주 뭐 날씬한 사람들이 미국 와서 미국식을 먹으니까 이리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해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 때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걸 보여줬더니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것도 사람 맞아요 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아이가. 아, 이런 분들이 뭐 돌아눕다가 침대에 떨어져 버리면 아파트 한 층 안 무너져 버리겠나 그냥. 흑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먹으면은 GMO 옥수수 먹고 그럼 미국식 밀가루 음식 먹고 고기 먹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됩니다. 한때는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요, 가로하고 세로가 비슷한 것 같아. 예?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인데, 가로나 세로나 뭐.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새우깡 먹으니까 원숭이도 뭐 이래가지고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요? 개도 마찬가지. 일어선 거나 누운 거나 똑같아, 키가. 사람들이 먹는 걸 따라 먹었더니 일이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뭐 사람 주는 데 먹으니까 이 모양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쥐를 어떻게 잡아요? 다람쥐도 이래가지고 새우깡 많이 얻어먹고 나무에 못 올라가는 거래, 이제. 자, 이 끔찍한 일들이 기독교 세계에만 있습니다. 제가 믿는 이 노목사가 믿는 기독교 세계에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심판받을 준비해야 돼. 천벌을 받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나 역사 앞에 우리 목사들이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아무거나 먹어서 피가 나빠지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인생 낙오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놓고 축복한다고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미 다 공부가 안 되는데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병 걸릴 것만 남았지 이제는. 이게 다 율법을 무시하고 레위기를 무시하고 율법은 다 폐했다 그러고 음식물 규정은 예수님 와서 다 폐했다고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다가 보니까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요 이런 강의할 때 그 목소리 안 높이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나요. 저도 뭔 모르고 우리 선배들이 뭐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먹었는데 50대 근에 당뇨가 나타나, 당뇨가. 이미 혈관이, 모세혈관이 다 망가지고 더러워져서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야 뭐 잘못돼서 이제 어쩔 수 돌이킬 수 없지만은 나보다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기독교 세계에만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 이야기 특강을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 영이 먼저가 아니야. 육체가 먼저예요. 육체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에 그 다음에 건전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예요. 태어날 때 건전한 육체로 자라나도록 육체가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고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잘못되면요 정신도 온전할 수 없고 정신이 잘못된데 영성은 무슨 영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음식 가려서 자기 관리 잘하는 걸로 출발해요. 그게 레위기 11장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강의를 에스라 성경 강좌에 오면은 하룻밤에 6시부터 11시까지 한 5시간 연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꾸 하다가 말다 쉬다가 말다 하니까 6시간 제가 분수를 몇 분씩 다 합산해 보니까 6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7시간 정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어떻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